담당이신 오승원 본장독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2017년 국내은행 경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앞 페이지에 이제 간단한 요약이 있는데요. 일단은 17년도에 그 국내은행 총자산은 상당히 증가를 했고, 아마 자본 적정성도 상당히 좋아졌고, 수익성도 좋아졌다. 그래서 따라서 생산성도 상당히 증가됐다는 내용입니다. 일단은 이거보다는 뒷페이지부터 구체적인 걸 좀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산 성장성입니다. 총 자산을 보면 국내은행의 자산 규모가 08년 금융위기 직후에 일시적으로 감소했으나 이후 안정적인 성장세를 지속해온 것을 밑에 있는 도표로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도 자산 성장률은 4.2%로 조금은 소폭 하락한 좀 안정화되는 그런 추세입니다. 제일 중요한 자산 구성인 원화 대출을 보면은 잔액은 1,508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전년 말 대비 5.7%가 증가했는데요. 그 구성 중에서 대기업 대출은 감소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 대출 중심으로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반면에 가계대출은 국내 은행들의 리스크 관리가 강화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증가세가 상당히 둔화가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 자산이 증가하는 것에 따른 자산 건전성을 보면 작년 말 국내은행의 부실 채권 비율은 1.18%입니다. 이게 전년 말 대비로 0.24%포인트가 하락한 수치인데요. 15년 이후에 계속 개선 추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이게 신규 부실이 은행들이 상당히 보수적으로 여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부실이 크게 17년 중에 감소를 했고 또 은행들이 역시 대규모로 부실 채권을 지속적으로 정리하고 있는 데 따른 것입니다. 이런 부실 채권 비율은 주요 기업과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부문별로도 기업이나 가계나 신용카드 채권 모두 건전성은 상당히 양호하게 하락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본 적정성을 살펴보면은 17년 말 국내은행의 BIS 기준 총자본 비율과 기본자본 비율, 보통자본 각각 상당히 양호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16년 말 대비 모두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단기 순이익이 증가를 하고 또 조건부 자본증권 발행 등 계속 자본을 확대하고 있는 이유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면에 그 분자가 되고 있는 위험 가중 자산은 저희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소폭 증가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은행별로 봐도 CTK, K뱅크, 경남은행 등 대부분의 은행들의 자본이 상당한 양호한 수준이고 일부 수출입은행, 전북은행, 카카오뱅크가 조금 상대적으로 좀 낮은 수준으로 보여지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들 경영실태평가 1등급을 충족하고 있는 상당히 양호한 수준입니다. 이것은 미국의 상업은행과 비교해봐도 상당한 양호한 수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익성입니다. 작년 상당히 수익성이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일단 지표로 보면 ROA가 0.48%에 이르고요. 그 다음에 ROE가 6.0%로 전년 말 대비 상당히 많이 0.37%포인트, 4.63%포인트 상승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16년에 조선해운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일단락되면서 17년 중에 대손 비용이 크게 감소한 데 주로 기인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ROA나 ROE가 미국의 그 상업은행보다는 상당히 좀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ROA가 1%이고요. ROE가 9.78%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7년 중 단기 순이익은 11.2조 원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년에 비해서 8.7조 원 정도 증가된 수치로 일반은행은 한 2조 원 정도가 증가했고요. 특수은행도 2.8조 원 흑자를 보여서 작년에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해서 6.7조 원 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대손 비용을 살펴보면 17년 중 국내은행의 대손 비용은 총 7.2조 원입니다. 전년에 비해서 5.5조 원 크게 감소를 했습니다. 그
그 특이 사항으로는 특수은행 중심으로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 수익 요소인 이자이익을 살펴보면 17년 중에는 총 37.3조 원입니다. 전년 대비 2.9조 원, 8.5%가 증가를 했고요. 최근 이제 금리 상승기에 있으면서 그 예대금리 차이가 2.93%포인트로 좀 연중 평균으로 따지면은 그렇게 확대가 됐고, 역시 그 순이자 마진 역시 개선되었기 때문에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아직 그 순이자 마진은 미 상업은행의 어떤 절반 수준으로 아직 국가 간 비교로서는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닌 수치입니다. 역시 생산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17년 1인당 당기 순이익은 1.1억 원입니다. 전년에 비해서는 많이 증가를 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1인당 총 자산도 209.4억 원으로서 전년 대비 이건 소폭 증가해서 1인당 생산성도 증가된 것으로 지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당기순이익이 앞에서 보셨듯이 증가한 가운데 일반 은행, 국내 은행의 임직원 수가 명예퇴직 등으로 감소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밑에 있는 수치는 국내 은행의 연평균 숫자입니다. 11.5만 명에서 11.1만 명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향후 저희가 감독 방향을 살펴보면 먼저 전반적으로 요약해서 맨 앞에 있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자산 건전성과 자본 적정성, 수익성, 경영 실적은 전반적으로 개선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은행이 과거 저금리 기조하에서 리스크 관리라든가 수익성 제고를 위해서 나름 관리를 했었고요. 또 기업 구조 조정을 거치면서 대손 비용이 대부분 큰 폭으로 감소한 데 주로 기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시장금리가 계속 상승을 한다면 이자이 확대 등이라든 은행의 그 수익성 개선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따라서 차주의 그 이자 부담 증가가 예상되는데, 특히 취약차주 중심으로 부실의 그 현저화 가능성에 대해서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감독 방향은 역시 올해도 이제 국내은행의 재무 건전성이 제고가 되고 영업 여건 역시 예대금리라든가 NIM 역시 개선될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은행의 어떤 본연의 기능, 그 자금 중개라는 금융의 접근성을 확장하는 본연의 기능을 활성화하는데 유도하는데 맞춰줘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은행들이 어떤 담보 위주의 어떤 대출에서 어떤 자금 운용에서 벗어나서 어떤 중소기업이나 어떤 성장성이나 어떤 가능성을 보고 자금을 공급할 수 있는 어떤 생산적 규모를 확도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저희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또 최근에 국제적인 추세가 계속적으로 그 자본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이고 자본의 요구량을 더 늘리는 추세입니다. 그런 추세에 맞춰서 저희가 충분한 수준의 자본이 유지되도록 계속 지도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여기 일단 제가 말씀드린 간단한 브리핑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이나 아니면 다른 거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을 받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시아경제 권혜영입니다. 네. 저 두 가지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 최근 금리 상승기에 예대금리 차가 확대가 되고 있는데 그 원인이 뭔지, 은행들이 지금 작정하고 이자 장사를 하려고 해서 그런 건지 궁금합니다.